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끼띠 정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정일간한테 천간과 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간에서는 역시 식신의 기운이 오게 됩니다. 또한 지지에서는 정관의 기운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운들 이전에 제가 토끼띠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끼띠한테 돼지라는 기운은 어떤 직살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펼치는 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열리는 방향은 정관의 방향이라는 것이지. 여기 외에 천을귀인이 작동한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실제로 어떻게 다른 운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을귀인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요 전에 앞 비디오, 앞의 동영상, 그러니까 토끼띠 병일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서 약 7, 8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천을귀인에 대해서는 정화일간이라면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을귀인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 내 행동과 내가 방향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식신이 작용하는 방향은 뭐냐면 어떤 내 사주에서 내 식상이 식신이나 상관이 시작되는 시기라면 일단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뭔가 좀 잘 풀릴 거라는 인식이 먼저 듭니다. 먼저 그걸 기라고 하죠. 기와 질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요. 기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왠지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는 것 같다는 느낌, 비 올 것 같다는 느낌, 이것을 기라고 하면 실제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정말 이 비가 오는 것들은 질이라고 나타날 수 있죠. 요거는 내가 가진 육감의 기운이라면 요거는 현상의 기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서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이 오면 기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왠지 기해년은 나한테 좋은 기회를 열어줄 것 같은 느낌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느낌은 적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관의 기운과 직살의 기운과 천을귀인의 기운이라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일간의 토끼띠라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기해년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 이 5가지 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에서는 어떤 정관의 기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천을귀인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여자한테는 남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병화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편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얻거나 취업을 해도 강한 스트레스를 안고서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정일간한테는 그런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좋은 해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성과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라면 남녀 모두 정화일간이라면 결혼 쪽으로 결혼 혼담이 나오고 별 부담 없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띠를 보고 띠에 삼합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이 해년에는 이동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동수는 미혼 남자한테는 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신혼집에서 내 본가를 떠나서 신혼집에서 새롭게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 그런 거를 이동수라고 연상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재혼을 하시는 분이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결혼은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운이 열렸다는 거하고 내가 결혼 후에 한 20년,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잘 산다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운이 열려서 결혼을 했지만 내 사주가 정말 안 좋으면 자꾸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에. 아니면 다른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이 개입을 해서 원활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좀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고, 주말 부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 그래서 애정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앞에 병일간에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에서 나옵니다. 자, 미취업자는 취업계약에서 나오고요. 어떤 회사와 나의 계약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규 계약, 공급계약이나 납품계약이나 어떤 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하청을 주는 계약 같은 데서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혼인계약에 의해서 내 재물운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자격을 따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격 획득에 대해서, 자격 획득도 하는 어떤 정부와 나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깨달음의 경지를 높여감에 따라서 지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지적인 자산이죠. 이것을 계약에 집어넣는 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쪽에서 내 재물운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운이 열리는 것들을 그쪽을 집중할 수 있으면 향후의 삶이 훨씬 더 나한테 윤택해지고 내 시간과 노력을 다른 것보다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 성취가 빨라지고 명확해집니다. 자, 취업을 나가보겠습니다. 취업은 화창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정관의 기운이나 천의 기운의 기운, 또 직살의 기운, 그다음 식신의 기운까지요. 뭘 좀 막는 게 없습니다. 내 취업운을 막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취업운이 정일한테는 좋겠다. 근데 해라는 글자의 특성상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을 본다면 둘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좋은 거는 해외 취업이 국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꿈꾸시는 분은 국내나 해외나 전부 다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발전지향적인 거에서 해외 쪽으로 내가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을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곳을 지원하십시오. 여러 곳에서 합격의 운이 올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취업자한테는 매우 좋은 운이 되겠죠. 취업은 재취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을 잃었다가 한 1, 2년 마음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집산의 운을 맞이해서 귀인의 운을 맞이하니 새로운 취업의 길이 열리고 그 직장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직장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운을 보겠습니다. 자, 시험운은 장기, 단기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길게는 7, 8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시험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준비했던 분, 3, 4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분, 내년은 합격의 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힘내서 운만 따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최고의 노력을 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시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이런 해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이 열릴 때까지는. 자, 단기적으로 단기 시험 같은 경우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바리스타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 면허를 따려고 하는 분이나 경매 자격증을 따려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그 제과나 제빵이나 어떤 기술 익히는 것들, 또 목공의 자격증을 따르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바탕으로 내 취업의 길이나 내 직업의 길을 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내년은 정일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의 직업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 때, 이때는 천을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알게 또는 모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꼭 시험만 갖다 보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적 갈증이 있는 분들, 특정 분야에 너무 알고 싶다, 특정 분야에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 매우 좋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쟁취하십시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은 개인 고객을 하는 분과 단체를 갖다가 고객을 하는 분하고 좀 차별이 됩니다. 개인의 고객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습니다. 내 고객의 감소라든가 매출의 감소,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이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후에 결과는 지난 몇 년보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보수적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고정비 줄이시고요. 확장 금지하고요. 내가 사업이 안 좋아졌을 때 내 사업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확보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채가 많으신 분이라면 먼저 부채부터 줄여나가는 것도 순서가 되겠죠. 자, 단체는 어떤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 단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협회, 이런 쪽을 단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분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들은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신규 계약도 좋고요, 갱신하는 것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내 주요 고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이 매우 좋다. 하지만 내년은 나한테는 좋지만 전체 사회 운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을 볼 때요, 개인의 운이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 훨씬 앞서는 게 그
그가 자기가 속한 사회나 단체의 운이 되고요. 이거보다 앞서는 게 국가나 세계의 어떤 동향이 됩니다. 우리 개인은 세계나 국가의 동향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와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영향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상황이라도 이렇게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 그 명심하시고 내년에 아주 크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 정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